조금만 미래를 본다면 주식이 매우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업 투자가로서 증권책으로는 685의 차트 기법의 저자이고 또한 시인으로서 제가 최근에 수묵하러 사는 나무처럼이라는 시집을 낸 을매 정상조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미국 금리 부분은 예전에는 그 미국 시장을 중계를 해주는 사람들이 그때는 인터넷 시대에 그 채팅방에서 보통 밤새워서 이렇게 중계를 해줘서 그때 그린스펀이 의장이 미국 금리를 올릴 때 그때 사실 저는 막 몰빵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의식이 새롭습니다. 근데 미국 금리가 8.6% 올라갔을 때 그때 우리나라 그 실험 기술이 44만 원 그리고 원래 다음이 64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유상증자 100% 한 다음에 한 32만 원, 34만 원 이런 주가에서 8.6% 상황이 되니까 풍선이 터지듯이 버블이 빵 터지는 거예요. 빵 터지니까 순식간에 거의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주가가 10분의 1로 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 금리가 5.5%고 한국 금리가 3.5%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금리하고 한국 금리의 그 격차 때문에 원화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말 지금은 바람만 불어도 주식이 하락하는 시대에 진입해 있다. 그리고 미국 금리가 5.5%를 어떤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때 시대의 8.6%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 미국 금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명분이 인플레이지만 사실 어떤 나라가 IMF로 진입을 한다든가 뭐 어떤 깨지고 부서지는 사태가 벌어져야 미국 금리가 항상 하향됐지 그러지 않고는 이게 미국 금리가 계속 고금리를 유지해 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번에 미국 금리의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인상이나 이런 것은 사실 중국을 겨냥해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중국 경제가 이 심각해지면서 약한 고리가 뭔가 터진다든지 어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부분에서 깨져가지고 국제 자본가들이 헐값에 뭐 중국 어떤 자산을 산다든지 인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사태가 벌어져야지 이게 중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종합주가지수는 굉장히 앞으로 어려워지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2024년이 어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그 예전에는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에 투자하고 2차 전지에 투자하고 막 이런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는 무엇을 지향하는 게 이 시대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냐면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고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업종의 주식 투자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고금리 그 시대에서는 그때도 그렇고 그 영원한 불변의 진리 같은 것이 뭐냐면 부채 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정상적이지 않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면은 어떤 성장성이 좋다고 그래갖고 로봇주, 팹리스주, 이런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자본 총계는 몇백억인데 시가총액은 몇천억씩 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주식이 그냥 기술과 무관하게 지금 돈이 있어야 살아남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서 대안이 뭘까 사실 그렇게 분석을 하면서 하이브라는 주식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하락해서 이것이 대안이 될까 하는데 사실 이것은 왜 제가 분석을 했냐면 지금은
2024년, 2025년, 2026년이라든가 이런 전망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시대지. 눈앞에서 내가 돈 벌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상당히 지양해야 되는 시대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를 투자 대안으로 보는 이유는 첫째는 앞으로 이제 그 시대의 그 가장 중요한 주식 투자의 성장성은 AI, 인공지능 쪽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 지금 접목되고 있고 작사 작곡이나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접목되고 있는 기업이 하이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로벌화된, 그러니까 하이브는 지금 미국에 1조를 들여서 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계열사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진출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업보다 이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TS 완전체가 될 경우에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이브 주식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하이브에 대해서 왜 좋게 보고 있냐면 2023년도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시대 같으면 다 은퇴해야 될 아이돌들이 월드 투어를 하는데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SM이라든가 JYP라든가 이런 주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신인들은 월드 투어를 하기에는 너무나 그 곡이 별로 몇 곡이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팬덤도 약하고. 그런데 이제 그 월드 아이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요즘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늙지도 않아가지고 뭐 아주 뭐 20대 정도나 30대나 얼굴이 그게 그거고 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들이 월드 투어를 할 때 그 수익성이 엄청나게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BTS 완전체가 되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정말 그 기가 막힌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하이브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넷마블이 너무 부실해 가지고 넷마블이 지금 하이브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자전거래든 시장에서 매도든 그런 물량이 소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AI 관련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슈퍼톤이라는 기업을 이제 그 하이브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뭐 지민이 노래하는 거라든가 그 BTS 있잖아요. 뭐 BTS는 누가 노래를 하든 인지도에 의해서 인기가 나와버리니까 뭐 잘 불렀던 못 불렀던을 떠나서 굉장히 그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뷰가 3D라고 하는 제목으로 노래를 발표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그 이번에 사실 제가 그 국제적인 이렇게 음악 차트를 분석해 보니까 빌보드 차트에 합백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지민이 최초로 솔로 앨범으로 합백 1위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국이 세븐으로 이제 그 1위를 했고 이번에 정국이 두 번째로 3D라는 제목으로 1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정국이 11월 3일 날 있잖아요. 11곡을 가지고 지금 이제 솔로 앨범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정국이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그 월드 투어를 뛴다고 그런 내용의 그 있죠 인터뷰를 미국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로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이렇게 최근에 나오는 하이브 음악들이라든가 뭐 뉴진스라든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야 이것은 정말 AI로 만든 곡이라든가 춤이라든가 이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만든 노래나 이런 것과 그동안의 전통적인 케이팝하고 너무 상이한 거예요. 저는 뭐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라틴 음악 같기도 하다. 아니면 또 노래를 100% 한글은 전혀 없는 영어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음악을 만들어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아이돌을 계속 키워내고 있고 그게 월드스타로 등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만 키워낸 아이돌이 굉장히 많아요. 뉴진스, 르세라핌, 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뭐 이런 것들 이런 그 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인 그룹을 이렇게 양성하는 데 있어서 하이브처럼 빠른 속도로 양성을 하고 하이브처럼 빠른 속도로 월드스타로 만드는 기업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조 미만은 저는 헐값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요 SM이 그 매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반기 한 4천억 정도 됐어요. 그러면 그 하이브는 매출액이 1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SM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월드스타들이 그러니까 그 오래된 올드 그러니까 오래된 그룹 스타들이 많아가지고 월드 투어를 할 경우에는 음반 판매도 그렇지만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이브가 영업이익이 별반 그렇게 뭐 크지 않는 이유는 지금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제 BTS 완전체가 되면은 최소 매출액이 올해는 연간 매출액이 2조 이상이 될 것이고 그때 되면 4조 이상이 되면은 영업이익이 그때는 기본적으로 5천억에서 1조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는 기본적으로 50만 원 이상이 가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그것과 더불어서 위버스를 봐야 됩니다. 위버스. 지금 위버스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매출액이 한 3천억 정도 되고 DOU 있잖아요. 경쟁사 DOU 작년도 매출이 490억 약 한 5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버스 매출액이 DOU보다 거의 한 6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위버스 매출액이 4천억이 넘어갈 겁니다. 4천억에서 5천억 사이. 그러면 DOU하고는 뭐 가히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DOU 지금 시가총액이 반기 354억인데 매출액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124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입니다. 1조 원. 그러면 이제 위버스를 시가총액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자면은 7조 9조의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하이브가 갖고 있는 위버스 지분이 지금 현재 55%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위버스가 2024년도부터 유료화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유입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가수들이 대화를 할 때 폭력성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걸러지질 않아갖고 가수들의 그 정신 건강에 상당히 타격을 주니까 이것을 2024년도로 미뤘습니다. 근데 2024년도로에 이게 이제 유료화가 되게 되면은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이브가. 그런데 이제 이걸 왜 텐센트 뮤직하고 이야기를 접목을 시키냐면 중국 인구가 오직 많습니까? 지금도 위버스에 유입되는 인구가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텐센트 뮤직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동안에 하이브는 아이돌을 이렇게 선발을 할 때요. 이 선발할 때 절대 중국 사람을 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텐센트 뮤직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중국 시장을 진출이 이제 거기서도 음원 수입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텐센트 뮤직이 갖고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권력층하고 어떤 연결이 돼야 뭘 해먹고 사는 나라로 이렇게 저는 보는데 텐센트 뮤직이 갖고 있는 그 파워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중국 공연을 못 했었는데 그 텐센트 뮤직에 의해서 하이브가 중국 공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 뭐 순식간에 주식은 엄청나게 예전에 그 뭡니까 그 중국 관광객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화장품 주식들이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한 번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정세에도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국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위기입니다. 그냥 뭐 어떤 정치적인 위기가 생기면 국민의 관심을 옆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도 허용을 하고 관광을 허용을 안 하는데 누가 중국을 들어가서 관광을 하겠습니까? 또 공연 같은 걸 이렇게 허용을 했을 때 젊은 층들의 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가 좀 좋아지면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만 미래를 본다면 하이브 주식이 매우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